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표준협회 인지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인혜입니다. 대연해양 철도 건설 사업인 경부호술도 건설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리스크 관리 경임 사례와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사업인 신문당선 전철 사업, 2019년에 개통한 김포 도시철도 경제수 사업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리스크 관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철도 건설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인 프로젝트는 경부고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경부고철도 건설 사업과 신무당선 전철 사업과 김포 도시철도 경제선 사업 등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도 프로젝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ISC 국제 표준 비교에 관한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한 ISO, IEC 국제 표준 비교에 관한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부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가 관리가 적용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PMC 시행 진출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시사점 등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철도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경부고철도 1단계 구간인 광명 동대구간 신성구간 프랑스의 핵심 기술 KTX 차량 전차선 열차 제어 시스템 도입과 국산화를 시행한 국내 최초 철도 건설 프로젝트로서 건설 사업관리 시스템은 93년 4월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94년 6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신문당선 1단계 구간인 강남 정자 민간 투자 사업은 국내 최초의 철도 분야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착공 이후에 차량, 전자전력, 신호, 통신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수행되었고 국내 최초로 예산으로 건설한 김포 도시철도 경제사업은 2014년 3월에 착공 이후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철도 차량 등 핵심 기자재 도입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철도 건설공단과 한국대재배 콘소시엄 간 체결한 경부고철도 차량 등 핵심 기자재 도입 계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어 시스템 도입 계약 범위에 대해서는 94년 6월부터 핵심 기자재인 KTX 차량 46변성 전차선 및 열차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절치, 시험 및 시운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범위는 설계 단계에서 구성 또는 형상 관리를,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단계에서는 시스템 보증과 안전성,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시험 및 시운전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차량 등 핵심 기자재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도 차량의 설계 최적 속도는 시속 350km이고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300km입니다. 전차전의 사용 전압은 25,000V이고 열차 제어 시스템은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연동 장치,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컴퓨터 집중 제어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철도 코어 시스템과 비코어 시스템 간 과업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코어 시스템 범위에는 전력 설비, 송변전, 배전, 원격 감시 제어 설비, 통신 설비에는 열차 무선, 전송, 영무용 통신, 열차 신호 안전 설비, 궤도 시설, 노면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 프로젝트 간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건설 프로젝트 범위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입니다. 토목, 노번 구조물을 제외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범위에는 시스템, 즉 전력, 신호, 통신, 그리고 궤도, 건축, 그리고 철도 차량, 시험 및 시운전 가업 등이 복합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 설치 시방서, 설계 도서 등 사문서에 따라 제작 설치 시험 확인, 검증 등을 통하여 완벽한 철도 건설과 개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 건설 사업에서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단계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공 구간과 터널 구간에서 횡단 정선관, 공동관로 등과 같은 전력, 신호, 통신 등 시설물과 세부 설비 간의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핵심 기사제 도입 계약에 관한 적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철도 핵심 기사제 도입 계약상 CDM 시방서 Configuration and Drawing Change Management 적용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에 의한 구성 항목 CAR, 컴포넌트 어셈블리 등 구성 데이터 식별을 하기 위한 구성 데이터 목록 CDL, 체인지 컨트롤에 해당하는 기술 변경 제의서 관리와 예비 설계 검토 PDR, 최종 설계 검토 FDR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핵심 기자재 도입 계획상 SA 시방서 시스템 어시런스와 세이프티 적용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러블리티와 어벨리티와 메이너블리티, 시스템 세이프티는 RAMS라고 불립니다. 핵심 기자재 도입 계약상 SA 시방서에는 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뢰성 시험은 목표 기준치 10만 시간 동안 적정한지 시행해야 하고 유지보수성 시험은 편성 열차의 유지보수성 기준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수리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스템 안정성 시험은 편성 열차의 안전성 기준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화재 감시 기능, 진동 감시 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시스템의 치명적 장애인 목표 기준치는 약 200년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TC 시방서 테스팅 커미셔닝 적용 사례입니다. 시스템 시험 시운전 요구사항으로 조직 세부 프로세스, 장비, 발주자의 시험 시설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 및 시운전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및 시운전 일정, 프로세스, 시험 종료, 시험 시운전 기록지 등이 포함하는 시험 및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험 및 시운전 단계에서 시험의 종류에는 설계 입증 시험, 공장 이수 시험, 현장 이수 시험, 코어 시스템 통합 시험, 열차 조종 시험, 기존선 시험 등이 있습니다. SFR 시방서 시스템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적용 사례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시험은 열차 성능 시험에는 주행 속도, 상업 운행 시간, 에너지 소모율, 운정 시격, 헤드웨이, 열차 운영 방식, 측정 시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철도 건설 사업 광명 동대구간에 대한 건설 단계별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사례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성 항목 CAR, 구성 데이터 식별을 하기 위한 구성 데이터 목록 CDR, 구성 제의서 ECP 검토, 구성 관리 상태 보고서, 예비 설계 검토, 최종 설계 검토를 수행하였고, 공장 현장 시험 단계에서는 설계 입증 시험, 공장 이수 시험, 현장 이수 시험, 램스 시험, 열차 조정 시험을 수행하였고, 시운전 단계에서는 편선별 시스템 동합 시험, 열차 성능 시험, 개통 구간별 시운전 시험, 기존선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당선 민간투자사업과 김포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사례입니다. 신문당선 사업과 김포도시철도 기술 제안서에 따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 램스와 컨피그레이션 관리 업무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구성 또는 형상 관리, 시험 및 시운전, 시스템 성능 통합 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등 크게 5가지 업무로 수행하였습니다. 신뢰성, 가용성 및 유지보수성 분석에 관하여 김포도시철도는 RAM 분석을 신문당선 사업은 차량을 중심으로 신뢰성과 유지보수성만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신문당선 사업의 특정 대상과 기준 항목은 신뢰성 시험 항목인 평균 고정 거리, 유지보수성 시험 항목인 평균 수리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안전성 분석에 대해서는 김포도시철도의 사업의 경우 예비 위험원 분석, PHA 시스템 안전 분석 보고서, 시스템 안전 검증 계획서와 보고서 확인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신문당선의 경우 차량 안전성에 대한 도시철도 차량 안전 규칙에 의거 과제 안전성 분석도 시행했습니다. 신문당선 1단계 강남 정자간 차량 시스템의 정량적 RAMS 목표치는 신뢰성은 14만 킬로미터, 가용성은 99.95% 이상, 유지보수성은 1.8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ISO, IC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PM 및 국제표준과의 연관성 고찰 사항입니다.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와 관련하여 ISO, IC 등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되고 있습니다. 해외 철도 건설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관리 프로세스와 업무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ISO, IC 국제표준의 내용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 프로세스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SO, IC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국제표준에는 ISO, IC 15288 2015년판, IEC 62278 2002년판, ISO 17000 2017년판, ISO TS 22163 2017년판 표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관련된 ISO IC 15288 표준과 IEC 62778 표준 등 국제표준들과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SO IC 15288 2015년판 표준에서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5장 핵심에는 5.4항 생명주기 개념이 있고, 6장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에는 4개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 각 그룹마다 좀 더 세분화된 세부 프로세스가 섭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1항 해박 어그리먼트 프로세스 그룹에는 2개의 세부 프로세스가 있고, 6.2항 조직의 프로젝트 지원 프로세스에는 6개의 세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6.3항 기술관리 프로세스 그룹에는 8개의 세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IC 62278 표준에는 5장 램스의 관리의 시스템 수명지기 내용이 있고요. 6장 램스 수명지기에는 단계 1 개념과 단계 2 시스템의 정의 및 적용 조건, 단계 3 위험도 분석, 단계 4 시스템 요구사항, 단계 5 시스템 요구사항의 할당, 단계 6 설계 및 구현, 단계 7 제작, 단계 8 설치, 단계 9 시운전을 포함한 시스템 타당성 확인, 단계 10은 시스템 검증 내지는 수용, 업스턴스 등을 해서 단계 14 해체 및 폐기 단계로 이어집니다. 6.4 기술 프로세스에는 14개의 프로세스
구성되어 있습니다. ISO 17007 구성관리 표준에는 4항의 구성관리 책임과 5항의 구성관리 프로세스, 5.2항의 구성관리 계획, 구성 식별, 체인지 컨트롤, 스테이터스 어카운팅, 구성 오디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정의와 도입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INCOSE 협회에 의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정의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분화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도입 효과로는 프로젝트 복잡성에 대한 대응, 실제 세계 환경 변화 이슈 관리, 개념에서 폐기까지의 전체 문제, 전체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니즈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 강력한 솔루션을 창출해야 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효과적 이용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 예산의 10 내지 20%까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원칙 8가지 구성 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명 중기 관리, 두 번째, 운용 개념, 세 번째, 요구사항 정의, 네 번째, 모델링, 다섯 번째, 시스템 분류 체계, 여섯 번째, 인터페이스 정의와 관리, 육 번째, 점진적인 보증, 이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 요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철도 램스 요소는 가용성,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말합니다. 다음은 IEC 62278 표준의 철도 시스템 램스 관리 프로세스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시스템 램스 관리 프로세스 단계는 VEE 프로젝트 수명증기 개념들을 참고하여 4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비 램스 해석 단계입니다. 개념 시스템 정의 및 조건, 위험도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의 사항 할당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상세 설계 및 제작 설치 단계에서는 설계 및 구현,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험 및 시운전 단계에서는 시운전을 포함한 시스템 타당성 확인과 시스템 검증, 수용 등 2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과 램스 운용 단계로서 운용 및 유지보수, 성능 감시, 개량 수정 및 갱신, 해체 및 폐기 등 4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명중기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설명되고 있는 VEE 프로젝트 수명중기 개념들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수명중기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해 정의 설정, 분석, 검증, 통합, 시험 및 시운전, 시스템 탄력성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철도 프로젝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 범위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범주와 프로젝트 플래닝과 컨트롤 범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주목되는 범주는 과업 정의, 리스크 관리, 고객과의 상호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의 책무사항을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책임사항의 키워드는 요구사항 관리, 성능 및 기술적 리스크, 원가와 캐퍼빌리티, 품질 시스템 설계,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범주에는 공정 및 범위 관리, 안전 리스크, 코스트 관리, 품질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ISO IC 15288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1항 협약 프로세스 그룹에는 획득과 공급 프로세스가 있으며 사업관리 PM목상 조달 프로세스에는 조달 수행과 조달 통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6.2항 조직 및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그룹 중에는 6.2.3항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세스, 인적 관리, 품질 관리, 지식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프로젝트 PM복상 7.1항 원가 관리, 9항 자원 관리, 8항 품질 관리, 4.4항 프로젝트 지식 관리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6.3항 기술 관리 프로세스 그룹 8개 중에서 프로젝트 기획, 평가, 통제, 의사결정 관리, 리스크 관리, 구성 관리, 정보 관리, 측정 관리, 품질 보증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PM복상에는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자금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범위 정의,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통합 변경 통제 관리, 의사소통 관리, 이해 관계자 관리, 품질 통제 프로세스가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6.4항 기술 프로세스 그룹 14개 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용도 폐기 프로세스까지 있고요. PM복상 프로세스에는 법인 확인 프로세스, 요구사항 수집, 범위 통제, 프로젝트 작업 감시, 통합 변경 프로세스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국제 표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ISO, IEC 국제 표준의 내용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비교 검토하여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SO, IEC 리스크 분야 국제 표준에는 ISO 31000 2015년판, IEC 62198 2014년판, ISO 16000 2018년판, ISO 21500 2012년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ISO 31000 표준과 IEC 62198 표준, ISO 21500 표준 등 국제 표준들과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SO 31000 2018년 표준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이며 이 표준에서의 프로세스는 4항 리스크 관리 원칙, 5항 기본 체제, 즉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5장 기본 체제에는 리더십과 의지 표명, 5.3항인 통합, 5.4항은 설계, 그래서 조직사항 이외에 의지 표명, 명확화, 역할, 권한, 책임, 자원, 의사소통, 협의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5.5항 실행, 5.6항 이블루에이션, 5.7항 적응과 지속적 개선이 있습니다. IEC 62198 2018년 판에는 5항 리스크 관리 원칙과 6항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기본 체제가 있습니다. 기본 체제에는 위임과 의지 표명, 그리고 기본 체제 설계에 관한 내용이 있고, 리스크 관리 실행, 기본 체제 모니터링 및 검토, 그리고 지속적 개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 프로세스에는 의사소통과 협의, 범위 상황 및 기준, 리스크 평가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분석, 판정, 그 다음에 리스크 처리. 리스크 처리에는 리스크 처리 선택사항의 선정, 리스크 처리의 준비 및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 및 검토, 기록 및 보고. IEC 62198 2018년에는 리스크 7항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는 의사소통, 조직사항 수립, 그다음에 7.4항의 리스크 평가,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분석, 평가. 그리고 7.5항은 리스크 처리. 그리고 7.6항은 모니터링, 검토. 7.7항은 프로세스의 기록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ISO 21500에는 리스크 식별, 평가, 대처,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ISO 31000 표준과의 연관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리스크 관리 원칙과 기본 체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원칙, 8대 원칙입니다. 리스크 관리 원칙에는 통합적이고 구조적이고 포괄적이며 맞춤형이어야 되고 포용적이고 동태적 또는 역동적이어야 되고 가장 유용한 정보를 이용 가능해야 되고 인적 및 문화적 요인이 필요하게 되고 지속적 개선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 기본 체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 체제에는 조직 전체에 걸친 리스크 관리의 전반적인 구조 및 운영을 말하며 PDCA 사이클과 유사합니다. 프레임워크를 하는 목적은 최고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를 중요한 활동과 기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기본 체제의 모든 구성 요소, 리스크 관리 접근법, 자문할당, 권한 및 책임 등을 통하여 리더십과 의지 및 표명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직은 통합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리스크 관리 실행, 평가, 프레임워크의 적용기 지속적 개선 등 5개 프로세스로 리스크 관리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 체제의 설계에는 조직사항의 이해, 의지 표명의 명확화, 조직의 역할, 권한, 책임 등이 5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활동 범위와 조직사항 수립, 리스크 기준 중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리스크 식별, 분석, 판정, 처리 등 4개의 세부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되고 리스크 평가 및 처리 후에는 리스크 관리, 기록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는 식별된 리스크 원인, 긍정적, 부정적 결과와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되며 잔존 리스크의 수준을 식별하기 위하여 결과 및 그 가능성을 결정 분석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이블레이션 프로세스는 리스크 분석 결과와 리스크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처리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수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고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잔존 리스크 수준이 혼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리스크의 처리의 효과성을 평가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활동 의사소통과 개선을 위하여 리스크 처리 이후에는 리스크 기록 관리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판정 사례 5x5 단계 사례를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점수 계산은 발생 가능성과 발생 결과 곱셈 3식으로 나타납니다. 발생 가능성 등급은 매우 낮으면서 매우 높음으로 5단계로 되어 있고 발생 결과 등급도 매우 낮으면서 매우 높음으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철도 시스템에 대한 심각성 산출 기준을 위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스크 판정 사례로서 5x5 단계의 예시사항입니다. 리스크 점수가 8점 이상이면 리스크 허용 불가능하므로 리스크 대응 계획, 즉 개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허용 가용 리스크 수준은 리스크 점수가 4점 이상 6점 이하면 관리 기능이고
3점 이하면 무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판정 기준에 중간 리스크에 대한 어랍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 허용 불가능이나 허용 가능만 존재하므로 중간 리스크가 허용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낮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 보안안전관리국 기준에 의하면 어랍 개념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낮게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리스크와 어랍 모델 도입으로 불필요한 리스크 관리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ISO 62198, 2018년 표준에서의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린세스 개념과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가 착수되는 6.1항 배경 확인으로 시작되며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의 전략 배경, 조직상 배경, 리스크 배경 등이 다뤄집니다. 이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인 6.2항 리스크 확인, 6.3.2항 리스크 분석, 리스크 이블레이션, 리스크 처리 등 4개 단계별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가 이행된 이후에는 모니터링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이블레이션을 2개의 세부 프로세스를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리스크 처리 프로세스에는 리스크 회피, 가능성 감소, 리스크 공유, 회복 계획을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SA IC 62198 표준에서의 프로젝트 리스크 처리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처리의 목적은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비용 효과가 높은 방책을 확인하여 실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파악된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옵션 결정과 실행 과정입니다. 흐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리스크 처리 과정은 리스크 처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하고 처리 옵션을 확인 및 평가해야 하고 리스크의 회피 가능성의 감소,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 리스크 공유, 회복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PM복 가이드 제6판 제11장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철도 프로젝트 리스크 프로세스 관리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제출한 중국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요령 제안서 항목 중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식별, 분석, 판정,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는 리스크 관리 현황 분석, 즉 예비 평가와 관리 계획 수립, 관리 프로세스 개발,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에는 WBS 활용한 리스크 요인 식별과 사업 관리 항목에 대한 리스크 요인 식별, 리스크 분석 프로세스에는 발생 가능성과 신경성 여부 검토,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리스크 판정 프로세스에는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 결정과 모니터링과 평가와 컨트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처리 프로세스에는 리스크 선택상 옵션을 선정하고 리스크 관리계에 대한 피드백, 지속적인 개선상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건설 단계별 리스크 요인 식별 사례입니다. 사업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구매 및 시공 단계, 시험 및 시운영 등으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건설 사업관리 항목별 리스크 요인을 식별 사례입니다. 사업관리 포함이 코스트 관리, 스케줄 관리, 품질 관리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PM복 제11장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여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서 리스크 관리 전문 조직 등
조직 구성 등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단계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에서는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리스크 요인을 파악을 했고요. 또 거기에는 계획 단계, 수립 단계의 사업 리스크 요인의 식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식별 방법으로는 WBS로 반영한 리스크 요인 식별, 사업비 공정, 품질 등 사업 목표에 대한 리스크 요인 식별 등을 있고요. 사업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 건설 단계별 리스크 요인도 조사,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분석 프로세스에서 식별된 리스크 요인 분류와 정량적, 정성적 분석, 우선순위 위험 목록 작성, 심층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 결정을 수행했습니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는 중요 리스크 요인 감소를 위하여 리스크 대응 전략 등 대응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고, 리스크 대응 실행 및 감시 프로세스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중요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 및 통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피드백과 지속적 개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수철도 건설사업과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김포도시철도 사업, 중국 고수철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및 리스크 관리 분야 참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현안 사항과 해외 철도 건설 PMC 시장 진출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램스와 컨피그레이션 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램스 기반의 시스템 접근 방법으로 되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인 램스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목표 기준 향상과 시스템 성능 향상과 구성관리, 체인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수명중기 단계별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기술적 리스크 요인 감소 및 리스크 관리 기준 정립이 필요하게 되고, 이해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리스크 요인의 사전 식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추적 관리 체계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접근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ISO, IC 분야, SE 분야에 대해서 국제 표준과 해당 국가 기술 표준에 맞는 SE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등 체계 개발을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이 도입된 경부철도 사업을 포함하여 신분당선 사업, 김포철도 사업 등 건설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리스크 관리 경영 사례를 참고로 하여 발표한 철도 건설의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리스크 사례를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공유하셔서 해외 철도 건설 PMC 분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